오늘부터 제5회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JDFF가 시작됐습니다. 물류와 교통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드론이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혁신적인 영상들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제인데요. 오늘은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의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이 올해로 5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드론 영화제라는 게 많이 생소했는데요. JDFF를 바라보는 국내, 해외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드론 영화라는 개념이 아직 형성이 잘 안 돼 있을 때고요. 네. 그런 해외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왕성하게 이제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숫자를 보면 그 5년 전에는 41편이 출품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해를 거듭해서 작년, 재작년 돼서는 241편이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비드-19의 영향으로 많이들 활동을 더 자연과 더불어 하다 보니까 그것이 편수가 훨씬 더 늘어나서 652편.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안정적인 성장으로 428편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왔는데요. 네. 재밌는 것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 편수 중에 해외에서 출품한 것이 47% 정도였는데 올해는 2년 만에 네. 벌써 67% 이상이 해외에서 출품한 작품으로 돼 있습니다. 네, 해외 작품이 과반 이상인 거네요. 네, 거의 예. 70%에 가깝죠. 예. 네. 어떤 국가에서 주로 작품을 출품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나라별로 작품에 좀 특징이 있습니까? 네, 올해는 22개국의 나라에서 출품했는데요. 예. 이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작년, 재작년만 해도 11개국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많이 늘어난 거죠.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태리, 등등의 나라에서 러시아 등에서 출품을 했고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 국가마다 작품의 좀, 성향이라 그래야 되나? 보편적인 기준들이 좀 보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자연이 넓은 나라들, 러시아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자연을 가지고 많이 대상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또 자기네 도시에 있는 유물이나 문명의 모습들이 많은 나라들, 예. 그것을 많이들 팔아왔던 나라들, 해외 이런 나라들, 그리스라든가 이태리 같은 경우는 자기 도심에 있는 문명의 건물들을 주로 많이 또 찍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한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건물도 찍고, 즉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문명의 세계도 찍고 또 자연도 찍으면서 또 조합해 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고요. 또 특히 좀 재미나는 것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그 인도 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또 중심에서 강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예. 나라입니다. 물도 많고 그래서 홍수재해도 많이 겪기도 하지만 그 나라들이 출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거기에 또 컬러가 아주 특이하고 원색적인 조화를 이루는 색깔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또 특별한 자기네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제를 보면 각 나라의 그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모습이다라고 자랑할 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대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들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 지구와 멈춰진 일상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올해 출품작들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됐죠. 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작년, 재작년에 출품된 것들은 보면 코비드-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그냥 그것을 하나의 재밌는 현상으로 담아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저 때가 또 드론 영화가 발전하는 때에 이어서 그런지 예. 오히려 어떻게 하면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법에 대한 탐구들이 꽤 많았고요. 네. 그러다 작년에는 코비드가 진짜 오래 가는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면서 코비드를 담고 있는 영상은 많았는데 근데 거기는 반드시 그러나 우리는 일상으로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면 이 소중한 것을 잘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 네. 올해는 이제 코비드-19는 거의 사라졌는데 작년, 재작년에 학습된 우리 전 세계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인간과 문명과 자연과 환경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새삼스러운 어떤 생각.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해내는 그래서 그것을 스토리텔링화하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계속해서 드론 기술이 향상이 되면서 뭐 영상 작품이나 예술 작품의 드론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간 관계상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드론은 영상 영역에서는 드론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네.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그 배터리라든가 그 외관을 만드는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강해지고 세심해졌으면 표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애들한테 중요한 것은 드론 필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술로서의 드론 영화는 어떠한가? 그거는 사실은 드론 영화를 만들어 오던 전에 전형적인 방법은 자기가 주어진 어떤 영감을 가지고 그 지역 가서 많은 걸 찍어서 편집하면서 이야기의 구성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네. 이제 다른 방식들이 몇 년 전부터 움직여 오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이야기를 정하고 그 이야기에 맞는 것을 찍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스토리텔링과 함께 담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만드는 형식들이 계속 영상 언어의 문법을 나름대로 실험해 가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은 사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찍고 담는 시대에 굉장히 이 드론 영화는 짧고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좋아할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